자, 92쪽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일단 이 내용은 고1 수학 하에서 한번 배웠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네요. 일단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1보다 fx2가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x값 c 두 개가 있는 거야. x1, x2. 근데 x1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x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식과 항상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세요. 읽지만 말고 제발. x1보다 x2가 클 때 x값이 커졌어. 그때 함수값도 커진다고. 그럼 좀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의 진행이 어떻겠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럼 증가하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때 네가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 올라가네 라고 읽어내면 되잖아. 그래서 증가한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끗 차이로 감소로 바뀌게 되면 감소로 바뀌게 되면은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작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x값은 커졌는데 함수값은 작아지는 거야. 도리어. 그럼 여기에서 여길로 내려가는 경향을 띠겠죠. 그럼 이제 감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한 끗 차이입니다. fx1보다 fx2가 더 커지면. 그러니까 x값은 커졌는데 함수값은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게 고1 수학하에서 배운 모든 함수에다가 쓸 수 있는 증가감소의 정의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해. 그렇잖아? 왜냐면 이게 x값 어떤 두 개를 타겟팅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될 함수는 이제 앞으로 이런 함수를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x값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돼. 미쳤냐고. 그럴 시간이 없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냥 모든 함수에서 다 쓸 수 있는 증가감소의 정의긴 하지만 실용적이지는 않다.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만들게 됐냐면 고2 수투 버전으로 넘어가야죠. 고2 수투 버전에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를 관찰할 건데 잘 보세요. 증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지 않나?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죠. 올라가지. 근데 감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가 감소하는 구간이더라고. 그죠? 동의하시죠? 이걸 딱 봤어. 그때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본 거예요. 근데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매 순간 한번 구해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네. 근데 감소, 보라색깔 봐봐. 보라색깔은 어때? 야, 감소를 해야 된다고. 후룸라이드 안 타봤어? 롤러코스터 타봤잖아. 그치? 처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와! 떨어지잖아.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어때? 순간순간 밑을 향해 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음수여야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밑을 향해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쵸? 그리고서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성을 띠게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네.
그래서 F'이 음수면 감소하네. 근데 F'이 양수면 증가하네. 라는 걸 그냥 보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증가와 감소와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관점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딱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 있죠. 그때는 봉우리에 딱 도착했지. 그죠? 그때는 딱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근데 그 이후로 와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0이 되는 순간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와 떨어지다가 이때 딱 바닥을 찍어. 그래서 다시 확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딱 바닥을 찍고 천장을 찍는 이 순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어차피 딱 한순간이더라고. 딱 한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빠바바바바가 올라가다가 0 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고 그 뒤로 확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다가 확 멈춰서 딱 0이 되고 그 뒤로 또 확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F'이 양수면 증가, F'이 음수면 감소인데 그냥 0일 때도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증가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대상이 중요합니다. fx의 증가를 구하고 싶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 fx가 증가하는 걸 보려고 했더니 빨간 색깔처럼 증가하는 걸 보려고 했더니 걔 순간의 변화율이 0보다 크더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더라고. 근데 순간 변화율은 f'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 는 걸 알게 됐고, 반면에 감소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거나니까 크거나 같다면 그냥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떡하나요? 이러면은 봐봐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그냥 증가하고 있죠? 다다다다다 올라가고 있지. 그러고 나서 한동안 계속 0이야. 그리고 그 뒤로 값도 양수로 바뀌지. 그럼 보시다시피 감소하진 않아. 증가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 정체되어 있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그냥 평평하게 가잖아. 그치? 이런 상황이어도 F'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이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야, 기울기가 이걸 보고 우리가 양수라고 하잖아. 올라가는 거. 요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라고 하잖아. 근데 정체되어 있는 이 순간은 F'이 0이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통칭해서 봤을 때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증가 안 하잖아요.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사실 증가한다 라고 하면 F'이 0보다 크다. 이 같다를 넣는 게 되게 좀 애매했어. 근데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는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를 배워. 근데 이 3차, 4차 함수는요,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세요. x 값이 다양한 x 값들이 들어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x 값이 계속 변하는데 함수 값이 계속 똑같이 유지될 수는 없어. 그런 상황은 없어. 왜냐면 야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상수함수여야 돼. 상수함수. 이 식처럼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얘한테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있는데 계속 똑같을 순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다항함수에선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등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순수 수학을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 문제를 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증가에 대해서 그냥 F'이 0보다 크거나
작다를 넣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크다, 작다에 대해서는 일단 오케이가 되는데 이 등호, 0일 때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굴 수도 있지만 왜냐면 지금 거기 첫 번째 박스 봐봐.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 있죠? 밑에. 거기 보면 f'x가 0보다 크면 야 여러분 명제입니다. 명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거거든. f'x가 0보다 크면이 뭐야? 네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순간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얘 뭐 하고 있겠냐고?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판정은 할 수 있다고.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봐봐. 오른쪽 박스 보면 순서가 바뀌었죠? 함수가 증가하면 오케이? 바뀐 거야.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왼쪽에서는 0보다 크다고 오른쪽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0까지 넣어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오른쪽에도 그렇고 왼쪽 박스에도 그렇고 도입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났다면 증가 감소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즉 도함수로, 그러니까 미분된 함수로 증가 감소에 대한 조사를 해도 된다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요? 못하죠.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이걸로 못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로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 미분이 될 거거든. 접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비행기 딱 타서 이제 도착하면 점수가 도착했겠지? 조교쌤들한테 이제 점수 보내라고 했는데 점수가 미달이다. 국제전화가 갈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필수 1번. 자, fx가 2x 세제곱 빼기 9x제곱 플러스 12x 빼기 3. 자, 이 식만 딱 봤어.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증가감소 조사에 대해서는 보통 교과서적인 풀이나 밑에 답지풀이처럼 증감표를 이용합니다. 증가감소를 기록한 표예요. 증감표를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 실전에서는 저딴 거 그릴 시간이 없긴 해. 근데 지금 기본을 익힐 때는 일단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자, 미분에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6으로 묶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고 인수분해해서 x 빼기 1, x 빼기 2가 되죠. 근데 도함수를 지금 조사를 해서 결국에 알아낸 게 뭐냐면 2차 함수라는 거잖아, 도함수가. 그리고 x값 어디를 기준으로 1, 2를 기준으로 x축과 만나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x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알고 싶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가지는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0일 때가 요때잖아. 요때가 f'x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요 1과 2가 되게 중요한 놈이에요. 경계거든. 여기를 딱 기준으로 요때보다 위로 올라간 어디? 여기랑 여기를 우리가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판정을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판정을 하잖아.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그래프로, 그래서 그래프로 풉니다. 실전에서는. 표 그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표로 기록하는 법을 한번 해봐야 돼. 자, 표에다가 뭘 기록하냐면 x값, 그리고 f'x값, fx값 이 세 개를 기록을 할 건데 x값 뭘 기록하냐면 일단 1과 2를 기록하시는 거야. 근데 1하고 2에 대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1하고 2가 경계잖아. 그래서 1하고 2일 때는 f'x의 값이 뭐야? 0이잖아. 0이잖아. f'x에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0이 나오잖아. 지금 보시다시피 0이잖아. 함수값이. 근데 1보다 이쪽에 점점점 뭐냐면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떠냐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상황. 그래서 양수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는요. 노란색이잖아.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물론 등호는 빠져야 되긴 하죠. 노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에서는. 그래서 음수인 상황. 그 다음에 여기다 양수인 상황.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증간표에 실제로 양, 양, 그리고 0, 0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가지는 함수값. 근데 1일 때랑 2일 때만 빵빵이고 1과 2를 경계로 사이 그리고 바깥. 여기는 값이 양수다 음수다라고만 조사가 되는 거지 매 순간 값을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fx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며.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증가할 거다 라고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도 증가할 거다 라고 조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은 감소할 거다 라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끝났습니다. 아까 살짝 그렸었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얘가 지금 그렇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오버랩해서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항상 도함수랑 원함수는 이렇게 나란히 그리셔야 돼. 자, 요 지점들 있죠? 초록색 점들. 거기서 이렇게 점선을 밑으로 내려. 그 다음에 밑에다가 fx를 그릴 거야. fx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 부분은 함수값이 양수라고 아까 조사를 했죠? 여기서 양수. 여기는 음수. 그래서 약간 이게 생기게 조금 그루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루트 몰라? 어? 약간 기영이 같이 생겼다고도 하더라고. 기영이 알아요, 여러분? 검정고무신? 근데 이제 어떤 새끼가 그러는가? 선생님 살던 시대도 검정고무신 같았나요? 뒤질래 진짜. 아니 내가 무슨 50살이야? 아니 그때 막 1980년 막 이때예요. 어?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근데 소름 끼치는 건 그 약간 막 그 고물상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막 소리를 질러. 막 뭐 산다, 막 피아노, 막 에어컨,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그럼 이제 들고 나가서 주면 그 엿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엿을 바꿔주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런 아저씨가 있긴 했었어. 엿을 주진 않았어요. 엿을 주는 건 진짜 옛날이야. 엿 주는 건 진짜 옛날이고, 약간 이제 뭐 돈을 주죠, 보통. 몇천 원에 사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도 아직 있어. 대신에 운송수단이 이제 트럭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 때는 이제 리어카였죠.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서 이제 막 바꿔주고. 그래서 막 뭐 있어요? 하면 이제 막 선풍기 주고 막 밥솥으로 바꾸고 막 그런 물물 교환? 약간 진짜 조선시대 감성으로. 그래도 막 쌀로 막 뭘 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시대긴 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러면 너무 좀 선생님 좀 스무스 커브가 아닌데요? 네, 맞아요.
스무스 커브로 그려야 이제 미분 가능한 그래프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무조건 틀린 그림이에요. 너무 주접 떨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래프를 그렇게 정밀하게 그릴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거나 크게 다를 바 없어. 너무 집착하지 마. 근데 사실 이게 그리다 보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디테일이 있습니다. 증가라고 했으니까 올라간다며. 근데 이게 스무스 커브로 그려야 된다니까? 스무스 커브.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결 표시처럼 그리는 거야. 맞아요. 사인 그래프 그리고 할 때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는데 이게 이제 인지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잘못 그리다 보면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증가를, 선생님 증가인데 약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감소로 이어받아야 되잖아. 감소를, 어? 감소를, 뾰족한데요, 쌤?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처음에는 좀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나도 학생 때 그랬어. 왜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약간 이렇게, 안 되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짓거리가 안 되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형태가 무조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그리고 위로 볼록으로 내리다가 근데 이게 잘 봐봐. 곡선의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위로 볼록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래로 볼록이 돼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로 볼록. 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리다가 갑자기 원래 이렇게 계속 위로 볼록이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야 스무스 커브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실제로 2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죠. 근데 1차 함수는 어때요? 찍이지, 그치? 볼록성이 없다가 생기잖아. 1차에서 2차로 갈 때. 3차로 갈 땐 볼록성이 추가됩니다. 한 번 더 생기는 거야. 위로 볼록 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윗볼, 앞볼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럼 4차는요? 윗볼, 앞볼, 윗볼 이렇게 돼요.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서 볼록성이 추가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5차 함수는요? 이렇게 되겠지. 계속 마지막을 한 번씩 꺾어주면은 차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수초 교육과정 내용은 아닌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변곡점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이게 위로 볼록 했다가 어느 순간 말도 없이 갑자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있잖아. 안 그래? 거기가 어디냐고.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거기가 요쯤에 있겠죠. 중간에. 거기를 딱 기준으로 위로 볼록 했다가 갑자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가 변곡점이라고 해. 뭐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다. 선생님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닥치세요. 살다 보면 듣겠지. 예, 변곡점이라고 하고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이다 라는 뜻이야. 변곡점. 근데 얘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근데 수준인데 지금 왜 얘기하냐고? 네가 그래프 그리다 보면 좀 약간 의문이 들걸? 왜 이렇게는 안 되지? 근데 사실 왜 이거가 아니고 이건지는 더 자세하게 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그래프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네가 개판으로 안 그려요. 근데 약간 뭐 답지의 그림도 있고 혹은 문제의 그림이 제시돼 있고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3차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나중에 이제 좀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봐봐.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아래로 볼록이 아닌지를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은 뭐예요? 도함수죠.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얘. 맞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 그러면 이 빨간 색깔 그림 잘 보시면 그리고 요 빨간색 요거 잠깐 봐봐. 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내려오고 있죠. 값이 작아지고 있잖아. 0을 향해서. 처음엔 컸다고. 근데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엔 컸는데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처음엔 컸는데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0에 딱 도착하는 순간 평평한 접선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점점 작아지죠. 근데 음수로 들어왔지. 음수로 들어와서 점점 작아지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근데 음수로 작아지면은 음수로 경사가 가팔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점점 가팔라지게. 그러다가 변곡점이라는 여기 있죠. 여기가 사실 뭐 하는 곳이냐면 최소값이 생기는 곳이에요. 제일 작게 접선의 기울기가 생길 때야. 야,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렸죠.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갑자기 확 바뀐다고. 근데 우리가 위로 볼록일 때는 접선을 어느 쪽에 갖다 대냐면 이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갖다 대죠. 안에다 갖다 대진 않잖아. 그치? 아래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야. 접선을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갖다 대죠. 그 볼록한 부분으로 항상 접선은 갖다 대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접선이 이렇게 위쪽에서 곡선의 위쪽에서 접선이 생성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접선이 여기 딱 생기자마자 변곡점에서 확 갈아타는 거야.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기니까 접선이 어디 생겨? 곡선의 아래쪽에 생겨야 되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 변곡점에선 접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 위에서 접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래에서 접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접선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뚫접. 변곡점에선 뚫접이 생깁니다. 뚫접. 왜냐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든. 그리고 여기서 관통을 당하는 거야. 접선이. 얘가 위에 어느 날처럼 그냥 접선으로 이렇게 샥 오다가 여기도 생겨야지 했는데 갑자기 끊기고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접선이 이쪽에 생기는 거지. 그래서 변곡점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를 찍습니다. 제일 작은 접선의 기울기가 변곡점에서 생겨. 그 뒤로는 다시 값이 커져가죠. 근데 음수로서 계속 커져가니까 0을 향해서 커져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팔랐다가 다시 점점 눕는 거야. 커져가는 게 음수에서 커져가는 건 작았다가 점점 커져가는 건 이렇게 눕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점 눕는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커져가는데 양수로서 커져가죠. 그럼 접선의 길이가 팍 가팔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 네, 나도 이제 이게 그래프에 대해서 너네가 어느 의문을 가질지를 경험이 있잖아. 물어보는 거 들어보다 보면 선생님 이런 건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왜 안 되나요? 이제 막 이게 해. 근데 이제 이해 못하는 인간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를 오버랩해서 내려서 그릴 때 얘는 얘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밑에다가 적용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그려줘야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는 점점 가팔라져. 그러니까 사실 점점 커져야 돼. 근데 점점 작아지고 있다니까? 함수 값이. 그래서 이게 제일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야. 원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화해 준 거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함수 값이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함수 값이. 그래서 이 y 값이 얘 순간순간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프 모양 공부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표에 써 있는 것처럼 증간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 거기 잘 보면은 이 1일 때 여기에 무슨 값이 써 있죠. 거기에 뭐 2랑 1이라고 써 있지. 얘네는 값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1과 2라고. 그럼 이 1과 2를 fx에 넣어서 나온 함수 값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f1이에요. 이게 f2거든. fx에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3이잖아.
그러면은 2 나오네요. 2.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감표를 작성을 해봤다. 근데 이게 수학자들이 또 못 참는 게 있어요. 뭘 못 참냐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프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때 요 순간, 요 순간 있죠. 요 순간이 뭔가 좀 특별하죠. 이런 건 못 참죠. 이런 상황을 뭔가 이름 줘야 돼요. 이게 극대예요. 이게 극소고. 근데 이 극대와 극소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단원 이름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와 극대와 극소인데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극대, 여기를 극소라고 하냐면 여러분 대소 들어가는 말 중에 친숙한 거 있죠. 최대, 최소. 얘는 극대, 극소거든. 야, 우리 지구에서 여기를 북극점, 남극점이라 하잖아. 극점이라 하죠. 극점. 극점이라고 하는 건 북극점은 뭐예요? 가장 북쪽인 지점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건 지구 한정이잖아요. 그렇지? 지구의 바깥쪽에는 더 북쪽을 향해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지구 한정으로 가장 북쪽인 점을 북극점이라 하니까. 이 극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위로 볼록이었다가 어느샌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위로 볼록에서 순간적인 최대를 찍는 순간이 있잖아. 그때를 극대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극소라고 하기로 했고 정확한 수학 영어로 이제 얘네를 번역을 하면 극대를 폴이라고 하긴 하는데 폴 조금 더 와닿는 수학적인 정의는 이것도 있어요. 로컬 맥시멈이에요.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야. 로컬? 지역에란 뜻이죠. 지역에. 위로 볼록인 지역의 최대값이 극대예요. 아래로 볼록인 지역의 최소값이 극소입니다. 이거 알려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극대랑 극소의 정의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인데 선생님 그럼 최대랑 최소는요? 여러분 최대랑 최소는 구간을 주죠. 어느 구간에서의 최고점, 최저점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 상에서 주어진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본다고 하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냐면 여기가 최대값이지. 여기가 최소값이고. 제일 높은 함수값, 제일 낮은 함수값을 보는 거잖아. 주어진 구간에서.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데 최대가 영어로 맥시멈이고 최소가 영어로 미니멈이기는 해요. 근데 극대와 최대를 비교하기 위한 수학적인 영어 단어는 뭐냐면 글로벌 맥시멈입니다. 얘는 글로벌 미니멈입니다. 글로벌이 뭐예요? 전 세계, 전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최대가 최대값이고 지역에서의 최대가 극대값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새끼가 최대값이겠죠. 동탄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새끼가 이제 극대값인 거. 약간 이런 것처럼 극대와 극소는 둘 다 큰 거긴 맞아요. 극대, 최대 이게. 근데 위로 볼록인 지역 한정에서 최대값, 아래로 볼록인 지역 한정에서의 최소값. 요거를 극대 극소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차피 다시 설명을 또 할 거긴 한데 일단 본 김에 좀 얘기를 했고 요 변곡점 여기를 기준으로 같이 얘기를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요 2라는 값하고 요 1이라는 값 있죠? 그게 함수값이잖아. 얘네를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x값이 1인 곳에서의 함수값 조사했더니 2였고 x값이 2인 곳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했더니 1이었지. 그럼 그 값들을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고 최대값, 최소값도 y값이지. 극대값, 극소값도 y값이에요.
근데 이 지점은 x 값이 정해주고 그때 함수 값을 구하면 극대값, 극소값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감표에 얘네 값을 써놓는 겁니다. 얘네는 특별한 지점들이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2번에 4차 함수가 또 있잖아. 4차 함수도 또 해봐야지. 자, 4차 함수인데 fx가 얘는 미분하면 12x 세제곱 24x 제곱이죠. 그럼 얘는 인수가 12x 제곱이 있네. 그럼 x 빼기 2가 남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증감표부터 써보면 x값, f'x 값, fx 값.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되냐면 얘가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f'이 0보다 크다 작다를 볼 거니까 0일 때가 경계인 거야. 0이 되는 곳 0하고 2잖아요. 0, 2,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에다가 이제 부호조사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때는 당연히 0이겠지. 0이고 f'이 0 되는 x값으로 0하고 2를 지금 뽑은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3차 함수도 어색하고 어려운데 4차 함수는 사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야. 그러면 3차 함수를 잘 알아야지 본래 그 fx인 4차 함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더 어렵긴 해, 처음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걸 계속 습관화해야 되거든. 자, 저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x축 이렇게 있고 f'x를 그릴 건데 자, x값이 0인 곳과 2인 곳 여기가 좀 약간 중요한 곳이었잖아. 0 되는 곳이니까. 근데 일단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내 700원. 아, 다 부셔졌어. fx,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y는 ax 세제곱 블라블라로 할게요. 뒤에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a 값이 하는 역할은 2차 함수에서도 우리 y는 ax 제곱 블라블라라고 하면 이 a가 뭘 결정했냐면 모양을 결정했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 음수면 위로 볼록인 모양. 똑같아요. 3차 함수에서도 최고차항이 모양을 결정해요. 근데 a가 양수면 아까 봤던 우리 물결 모양 이게 그려지고요. 음수면 반대로 뒤집어진 물결 모양이 나와요. 똑같아요. 아래로 볼록, 뒤집어서 위로 볼록. 인 것처럼 얘도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었잖아? 뒤집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출렁이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주면 돼. 이게 그래프 모양에서 일단 중요하거든? 근데 사실 3차 함수의 모양은 얘네 둘이 다가 아니라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그리는 단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에요. 자, 비교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y는 100x 세제곱 블라블라랑 y는 마이너스 100x 세제곱 블라블라가 있다고 칠게. 그때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어. 그리고 플러스 100을 넣을 거야. 얘도 x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고 플러스 100을 넣을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냐 하면 마이너스 100의 세제곱 곱하기 100이죠. 그럼 마이너스 100의 4제곱이지? 함수값이. 얘는 100을 넣으면 플러스 100의 4제곱이지.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값을 들이냐면 이 양수잖아. 양수일 때는 음수를 넣으면 세제곱해서 음수가 되고 거기다 얘가 곱해지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양수를 넣으면 양수의 세제곱은 양수고 또 양수가 곱해지니까 양수가 나오지. 근데 최고차가 음수면 음수를 넣었을 땐 세제곱하면 음수인데 거기다 음수가 곱해지면 얘는 양수가 돼요. 그리고 100을 양수를 넣었을 땐 세제곱해서 양수인데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끄트머리를 봐보라고. 음수에서 출발해서 양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서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양수일 때는. 음수에서 출발해서 양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음수일 때는 최고차가 음수일 때는 x값이 음수면 양수가 나오고 x값이 양수면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에서 출발해서 음수로 가는 거잖아. 그럼 야 경향성이 어떻겠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거니까 내려가는 경향이라고. 얘는 음수에서 양수니까 올라가는 경향이라고. 그래서 끄트머리만 보면은 올라가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차 양수일 땐. 얘는 내려가는 경향으로 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지. 결국. 그래서 꼬랑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차가 양수면 왜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잖아, 니네. 그냥 외우라고 했지. 왜 최고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냐면 얘가 양수면 x의 제곱은요. 짝수 제곱은요. x자리에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무조건 양수가 나오지. 거기다 양수가 곱해지죠. 그럼 토탈 양수죠. 그러니까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위로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a가 음수면 여기가 음수잖아. 근데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항상 양수야. 그럼 음수랑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양 끝은 밑으로 쳐줘야 되는 거죠. 음수로 갈 거니까. 그래서 둘 다 내려가는 방향, 얘는 둘 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와 최고차가 양수면 올라가는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물결 모양. 근데 최고차가 음수면 반대로 물결치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얘도 아직은 3차 함수가 어색해도 최고차항이 양수인 건 보이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향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모델을 생각하라고. 근데 x제곱 x 빼기 는 0이면 x제곱, 제곱은 중근이에요. 중근. 왜일까? 이 식이 1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2는 0인 거 아니야? 그럼 0이 되는 x값이 뭔데? 빵빵 2잖아. 그렇지? 빵은 두 번이죠. 중근이니까. 그죠? 근데 중근이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접한다고 하죠. 접한다. 그래서 0에서는 접해야 돼. 2에서는 한근이죠. 한근이면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네가 저 모양을 오버랩해야 돼. 얘를 여기다가 딱 안착시켜야 돼. 근데 접하고 뚫고 지나가게 해야 된다고. 그럼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0에선 접하고 2에선 뚫고 지나가게 하려면. 이것도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다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그려지지만 초반에는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좀 계속 고민이스러울 거야. 근데 이러한 되게 복합적인 많은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굵직한 걸 얘기를 하면은 최고차항이 어쨌든 모양을 결정한다. 3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됐으니까 f'x가 가지는 함수값의 부호를 우린 여기다 기록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바로 여기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 x축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x축 아래는 음수야. 위에는 양수고. 그래서 아래쪽은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를 딱 경계로 끊어서 계속 음수 나오다가 0 찍고 음수 나오다가 0 찍고 양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요 애들이 있는 곳에 부호를 딱 기록해 버리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밑에 그림에다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음수네 감소죠. 음수 감소죠. 양수는 증가라고 했지.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이런 그림은 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하면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서 자 내려갈 거야. 내려가. 그러다가 0 찍을 거죠. 그러면 살짝 마무리를 해. 0 찍어야 되니까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곳은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 다음 다시 또 내려갈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 그러다가 0 찍으면 다시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 그 다음 올라갈 거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내려갔다 올라간다며.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며. 그냥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경향만 읽어낼 수 있으면 돼. 아, 이거 내려가다 올라가네? 내려가다 올라가네? 이렇게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거기다가 스무스 커브를 입혀주면 이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 당장은 이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개형 파악해도 완벽해. 진짜로. 그리고 이거 함수값은 0 넣어서 f 저기 주어진 거 0 넣으면 5 나오네요. 2 넣으면 16 곱하기 3에다가 빼기 8 곱하기 8 더하기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 5하고 마이너스 11은 여기다가 기록하면 여기가 0하고 2고 함수값을 여기다가 기록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럼 이 지점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아래로 볼록에서 제일 바닥을 찍고 가는 곳이네. 극속. 로컬 미니멈. 극속. 근데 선생님 여기가 최소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극소면서 동시에 최소인 거야. 제일 낮잖아, 함수값이. 그죠? 이 모양을 나중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하면서 얘기할 건데 아프리카라고 할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선생님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야. 아프리카 모양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아프리카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그 생긴 모양을 아프리카라고 하려고. 선생님 근데 아까 4차 함수 살짝 그려보실 때 이런 느낌을 하지 않았나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도함수인 3차 함수, 3차 함수가 도함수잖아. 3차면 근이 3개잖아. 근데 그 3개가 서로 다르면 이런 모양을 연출해요. 원함수 fx가. 근데 아까 우리 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중근과 한실근이었잖아. 0에선 접했잖아. 중근. 2에선 뚫고 지나가는 한근이고.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을 연출한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 거고. 근데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뒤에 가서 할게요. 일단 거기에도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건 없잖아. 그냥 표 그려가지고 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래프랑 계속 친숙해져야 돼. 그래야 뒤에 가서 뭐 극대극소 하고 다음 단원 자체가 그냥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 병정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삼각함수 할 때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존나 그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려야지 잘해지지. 한 두세 번 그린다고 해서 잘해지냐고. 그래서 계속 그려라. 뭐 네가 만나는 삼각함수마다 다 그려봐라. 그랬더니 개념 원리에 있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온 거야. 근데 그 새끼는 그럼 안 틀리죠. 여러분들도 알잖아. 어떻게 해야 그래프를 잘 그려요?
나 그리세요. 많이 그려보면 되지. 내가 얼마나 많이 그렸겠니? 그렇지 않니? 내가 등간표서부터 이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술 하지. 많이 하면 돼요. 근데 많이 하기가 싫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 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1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한다. PTSD 오죠.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면 했잖아. 소름 끼치잖아.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1대1 대응과 동의어예요. 1대1 대응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근데 1대1 대응을 언제? 미분 가능할 때의 상황으로 접목을 시키면 항상 증가만 또는 항상 감소만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흐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 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함수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 1, 2, 3, A, B, C 해서 딱, 딱,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역함수면은 거꾸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자기 뽑아준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 그렇죠? 1대1로만 매칭이 돼야 다시 자기 짝꿍을 찾아가죠. 바람 피면 안 된다고. 네? 얘가 B가 2표를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돌아갈 때 양갈래길이잖아요. 그럼 못 가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고일 수학할 때. 필요 충분 조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 화살표가. 그래서 얘네들은 동의어예요. 얘로 나올 수도 있고 얘로 나올 수 있어요. 몰라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는 접목을 시키면 항상 증가만 하거나 항상 감소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y값 중에서 이 y값이랑 대응하는 애가 3명이나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얘를 내가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A, B, C가 y값 중에 이 y라는 K라는 y값이랑 셋이 대응한 거잖아. 이러면 돌아갈 수가 없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면 안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래요. 봐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어. 이러면 어때? y값을 누구를 주든 항상 x값은 한 번이죠.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을 항상 증가만 하는 상황 혹은 항상 감소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3차 함수가 3차 함수인데 그래프 아까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셨으니까 이거 증가 감소 증가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증가만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케이스 1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도 있어. 이게 케이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케이스 3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얘라서 그리고 앞에서 만났던 애들도 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일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만 하지 항상 증가만 혹은 항상 감소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대체 이러한 상황이 언제 만들어지나요? 라고 하면 이거 적었을 거니까 지울게요. 얘네가 지금 원함수 fx라면 도함수 f'x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내려서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때 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시냐면, 잘 봐봐. fx가 이렇게 있으면 얘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4x, 2x 플러스 a잖아. 2차 함수죠? 도함수는? 2차 함수를 여기다 그릴 거야, x축에다가. 근데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에 있어서 그려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x축과 두 번 만날 때. x축과 접할 때.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도함수의 얘가 가지는 양수의 상황과 음수의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부호라고 하잖아. 부호. 도함수의 부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원함수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얘가 양수, 음수, 양수면 증가, 감소, 증가로 반영이 되는 거고, 얘처럼 양수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양수가 되면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얘처럼 항상 양수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으로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 fx의 그래프 모양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도함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원함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함수인 f'x 이놈이 2차 함수잖아.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번 만나냐? 한 번 만나냐? 안 만나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죠. 상황이.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수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지. 이 상황을 판별식이 0이라고 하잖아. 이 상황을 판별식이 음수라고 하고. 그래서 f'x는 0의 판별식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그려지고, 그게 원함수에 영향을 미치면 이런 세 가지 개형을 만들 수 있더라.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1번의 상황은 항상 증가만 하는 fx 혹은 감소만 하는 fx를 원했어. 얘는 지금 항상 증가만 하는 요 케이스 2랑 3의 상황을 원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뭘 풀어야 되냐면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가주세요. b'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ac 하면 3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그럼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게 문제의 답 a 값의 범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답지는 존나 불친절하잖아요. 왜냐면 보면 증가하려면 증가해야 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럼 판별식이 0 이하다. 아니 왜? 진짜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사실 이게 최고차가 1이라는 양수니까 미분을 해도
3이라는 양수의 최고차 계수가 나오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면서 했잖아. 근데 이게 최고차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음수. 그러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로 그려진다. 감소 증가 감소. 반대로 대칭이 돼서 임의의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는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고, 얘는 감소 빵 감소죠. 그 말은 내려오다가 빵 찍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또 대칭한 느낌이지. 얘도 감소 감소 감소야. 그러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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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한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총 6가지입니다. 이렇게. 최고차가 양수인 거 3개, 음수인 거 3개. 근데 그게 도함수가 누구랑 x축이랑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얘기를 3차 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 미분한 도함수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상황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면은 좋겠다. 유튜브 공개 강의 올려놔야겠다. 영어. 2번은 얘기가 좀 다른 게 fx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거기서 감소했으면 좋겠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fx는 똑같아요.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ax 빼기 4. 그럼 미분에서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a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감소를 하려면 도함수가 원함수가 감소를 하려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함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도함수에서 어떤 상황인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도함수가 음수면 원함수가 감소하는 거니까. 원함수가 감소하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음수인 거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이 요 구간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그래프 모양이 이건지 모르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인 상황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이 그림이지. 여기 존재하잖아요. 여기 조금.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의하면 얘는 x축과 도함수 f'x가 무조건 2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된 후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라는 범위에서 f'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타겟팅하는 구간이 여긴 거야. 여기 어딘가에 누가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에 주어진 거에서 축을 알 수 있네. 마이너스 2a분의 b 3분의 1이죠. 여기가 x값 3분의 1이지. 그럼 빼기 1과 1은 빼기 1은 이쯤에 1은 한 요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 여기였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안 돼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로 조금 넓게 잡아서 한 이 정도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x축 아랫부분의 그래프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걸려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걸 우리는 풀어야 돼요. 그럼 뭘 풀어야 되냐?
f'x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고 and 1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실 가운데가 3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3분의 1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까지랑 1까지가 대칭이 아니죠. 마이너스 1까지가 더 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대 나이키 모양인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왼쪽이 좀 더 높은 구간까지 보고 오른쪽이 조금 낮은 구간까지 보게 되겠죠. 빨간색도 그래서 그랬고 보라색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f'-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f'1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야. 같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더 높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걸 풀어야 되긴 해서 그래서 답지에서도 물론 근데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풀긴 해.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긴 해요. 근데 엄밀히는 이때가 0이 될 수는 없다. f'1이 0이 될 수는 없긴 하다. 근데 겹치는 곳을 풀면 여기서 안 되는 건 제외될 거예요.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3 플러스 2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넣으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얘는 사실 결정권이 없는 거야. 얘가 중요해. 얘가 x축보다 아래에 깔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얘는 여기까지 밀리는 거죠. 덜 x축보다 더 아래쪽에 깔리게.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서 겹치는 것을 푸는 거긴 하니까 너무 엄밀하게 막 등호 포함 여부까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일단 닫힌 구간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으니까 닫아줘야 되긴 한다. 0일 때를 포함해줘야 되긴 합니다. 자, 96쪽에 극대와 극소인데 뭐 그림이 거기는 스무스 커브로 예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 위로 볼록한 봉우리 있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절대 지역 비하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비하하면 안 되지.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고 C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A, B, C 지역에 대해서 봤을 때 함수값이 이제 점점점 커지긴 하는데 얘네들 보라 색깔들을 다 극대라고 해요. 왜요? 근처에서 최대값이야. 위로 볼록인 요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커. 위로 볼록인 요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크고 위로 볼록인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극대라고 한다고. 그래서 A 지역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새끼, B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새끼, C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새끼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는 C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새끼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게 최대값이고 극대는 이렇게 근처, 주변에서. 근데 그 주변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인데요? 몰라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 근데 그냥 볼록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미분 가능한 경우고 정확하게 극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로컬 맥시멈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이런 식으로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 아니 세상에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미분이 안 되는데요? 네, 미분이 안 되는 애입니다. 미분도 안 되고 연속도 안 되고 불연속이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 함수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 극한값 계산할 때 막 개판이라면서 많이 만났잖아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다고. 그때 여기
여기 극대입니다. 그죠? 왜요? 이 근처에서 얘가 제일 높아. 로컬 맥시멈이에요. 얘 극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얘 있죠. 얘도 극대 맞아요. 왜요? 얘 근처를 한번 봐봐. 얘 주변을 봐봐. 얘가 제일 높아. 그렇죠? 이 지역에서의 최대값. 선생님, 지역을 이렇게 잡으면요. 그렇게 잡진 않아요. 보통 적당하게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돋보일 수 있게 잡았다면 얘가 주변에 있는 어떤 애들의 함수값보다 크다면 극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극대와 극소는 정의 자체도 그렇고 이름 자체도 그렇고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을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의 최대 최소. 절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최대랑 최소는 충분히 정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극대라고 해줘야 돼. 당연히 극소는 여기 이런 데가 극소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도 극소인가요? 여기도 근처에서 제일 낮잖아요. 여기는 극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소라고 하지. 최소? 엄밀히 말하면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변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 이렇게 아울러져야 돼. 좌우로. 얘는 지금 어때요? 왼쪽이 없죠. 그렇죠? 얘부터 출발해서 땅 가버리지. 그럼 얘는 극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소가 아니고 최소가 맞다. 표현상.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극대랑 극소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최악에는.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극소가 없어요. 빵꾸 나 있잖아. 여기가 근처에서 제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빵꾸잖아. 그럼 얘는 극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극소가. 그래서 거기 96쪽에 개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한 얘기를 이해할 거야. 1번 봐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어떤 열린 구간이 뭔데요? 적당히 그 주변을 보는 거야. 거기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보다 fa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면 그 말은 뭐예요? fa가 근처에서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극대라고 하고 극대값으로 fa를 주면 된다. 근데 반면에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b보다 크거나 같으면 fb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모든 애들보다. 그럼 걔를 근처에서의 최소값인 극소라고 하고 극소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극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고 보면은 자,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얘도 그렇죠. 봐봐. 요 보라 색깔보다 요 빨간색이 좀 더 높잖아. 극대라고 해서 극소보다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처에서 제일 큰 거, 근처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한 함수에서 여러 개의 극값이 존재할 수 있다.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상수함수가 이런 애 아닌가? 얘는 모든 곳이 다 평등하죠. 모든 곳이 다 극대값이자 동시에 극소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낭만적이죠. 약간 공산주의 느낌으로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 평등하죠, 아주.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상수함수는 사실 안 나와요. 재미없잖아. 평평한데 뭐 극대극소야. 자, 그래서 2번 박스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에요. 초반에 뭐라 써 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그때에 대해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극값을 가졌다라는 건 근처에서 제일 높았거나 근처에서 제일 낮았다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하다면 스무스 커브 위에 어딘가겠지. 그러면 극대에서나 극소에서는 무조건 미분 계수가 0이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평평한 접선을
가지는 순간이라고. 선생님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미분 불가라니까? 미분 불가에서는 저 내용을 못 쓰죠.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 했으니까. 미분이 불가한 함수에서는 극대에서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너한테 극대극소를 조사하세요라고 준 함수가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면 그때는 미분에서 0 되는 곳 찾으면 극값이에요. 거기가. 근데 미분이 안 되는 함수라면 네가 잘 보면서 근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혹은 이렇게 해볼까? 여기에 빵꾸 뚫어놓고 여기가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여기도 극소입니다. 왜냐면 요 근처 봐봐.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낮아. 맞죠? 여기도 극소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극대극소는 뭔가 이렇게 스무스한 커브 위에서 볼록한데 이런 정점들을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분 가능할 때만이에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너가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딱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처에서 제일 큰 값을 가질 때가 극대, 제일 작은 값을 가질 때가 극소. 그게 끝이야. 더도 없어. 그렇죠. 이게 이때는 아닌 거죠. 빵꾸 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그 값을 가졌으면 거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거다라고 사용해도 된다고. 그거를 좀 명심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거의 90% 이상의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으라고 하면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이런 상황을 또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97쪽에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이면 그러니까 a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극대를 가지는 곳은 뭐 하는 곳이기도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이기도 한 거야. 양수였다가 0 찍고 음수로 바뀌는 곳이라고. 근데 극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는 0일 때 그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 지점은 극대다. 근데 2번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다 라는 거야. 그것도 그래프에서 관찰된 사실이고 그걸 이제 개념으로 정리해 준 거죠. (98쪽) 가봅시다. 몰라? 뭐라고 해야겠다. 등수 매겨? 밖에 붙이고. 왜 안 보면 글로 도망가려고? 1번에 fx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 요 함수의 극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미분해서 6x 제곱 백 6x 6x로 묶어서 x 빼기 1. 그러니까 도함수 구하고 인수분해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입니다. 왜냐면 얘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0과 1에서 0 되니까 여기서 내려서 얘가 f 프라임 f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증감표 안 그려도 돼요. 개꿀이야. 그러니까 증감표 안 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0, 1.
극대. 왜 극대죠? 왜 극소고? 그래서 극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땡땡. f에 0 넣은 거. f에 0 넣으면 6이네요. fx에 0 넣어서 함수값 구하는 거야. 극소값은 f에 1 넣은 거. 그러면은 5네요. 등간표 없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고 이게 실전 풀이야. 2번 fx가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4x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을 인수로 묶으면 x 빼기 3. 그럼 자 얘는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잘 보자. 4차니까 자 f'은 얘가 0 되는 x값이 0과 3이야. 근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0에서 제곱이네. 중근이야. 접해요. 그럼 0에서 접하고 3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한 근을 가지면 뚫고 지나가는 거야. 약간 1차 함수 같이. 1차 함수도 y는 2의 x 빼기 3. 이거 그리라고 하면 x값이 3인 곳에 싹 뚫고 지나가잖아. 한 근 가지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근 가지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접해서. 근데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네. 그럼 반대 방향으로 그려야 되네. 그럼 이거겠네. 이거를 그릴 건데 0에서는 접하게 3에서는 뚫고 지나가게 그려야 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지 맞겠죠. 접하고 뚫고 지나가게 이렇게.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로 맞겠죠. 부호조사 여기 0 되는 거 내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증가한대요. 증가. 근데 0 찍었으니까 매끄럽게 마무리. 다시 또 증가한대요. 그럼 증가 매끄럽게 마무리. 감소한대 내려가는 거야. 아까 그렸던 아프리카 모양을 뒤집은 모양이네요. 아하, 그래서 최고차가 음수면 뒤집은 모양이 나오는구나. 극값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극대밖에 안 가지네요. 극대값만 가지고 걔는 3 내려서 F3이네. 3 넣어서 구하면 답이죠. 극소값은 없다. 극대값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극소값은 없을 수도 있고. 무조건 존재하는 값은 아니에요. 필수 4번. fx가 x3승 ax제곱 bx3. 얘가 x는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문장에 나오면 얘는 정보를 2개 갖고 있는 식입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일단 극소값은 fx가 가지는 값이야. x값이 2인 곳에서 가지는 값이고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근데 극소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인트 말하겠죠? 주변에서 제일 낮은 값일 거니까. 거기가 x값이 2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fx가 가진다는 거죠. 이게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니까 뭐 사실 이런 모양이면 여기 말하는 거겠네. 그래서 2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0이다를 이용해야 돼요. 이거 2개 풀 건데 미지수가 몇 개야? A, B 2개네요. 이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연립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2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그 극소를 가지는 곳에서 무조건 평평한 접선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에서 x값 2를 넣으면 0이 나온다. 이거 두 개 연산하면 끝이에요. (5번에) 3차 함수 fx는 x3승 ax제곱 bxc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그때 극대값이 6이면 극소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네. 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에 대한 증가, 감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대, 극소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면 원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알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호예요. 부호. 그래서 막 뭐 자체교재 책 이런 데서 막 제목으로 도함수는 부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뭔 부호 말하는 거지? 하면은 도함수의 부호 조사가 원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프 개형까지도 알려주잖아.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도 결정해 주잖아. 지금 우리 벌써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도 다 했어요. 그게 여기 단원 도함수에 활용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얘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물결 모양? 이게 fx 그래프겠지.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6이라며. 극대값 여기 아니야? 여기? 극대값 6이라고 나온 건 F0이네. 그때 극소값 구하랬죠? X값이 4일 때. F4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극대값이 6이라고 준 거 보면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풀죠? 극대랑 극소를 가지는 위치를 줬죠. X값이 0과 4일 때. 그럼 우리는 이것도 찾을 수 있는 거지. F'X가 0이 되는 X값은 0과 4다 라는 거야. F'X가 0이 되는 지점은 0과 4잖아. 그래서 F'Y은 0이다. F'Y는 0이다. 사실 정보가 3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미지수는 A, B, C 3개잖아. 그럼 끝났네요. 이거 3개 대입하면 답이라고. 진짜 오늘 거의 다 설명을 한 게 105쪽 잠깐 가봐봐. 105쪽에 위에 개념 플러스의 그림 보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해가지고 어때요? 도함수 F'X가 2차 함수니까 X축과 3번 저렇게 만나는 상황. 별로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3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네. 그죠? 그리고 밑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에도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할 거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집에 가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할 땐 105쪽의 개념 플러스 위에 있는 저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개념 유형만 하시고, 다다음 주 수요일이야, 우리 만나는 게. 그때까지 시너지 이제 133까지 다 하시고, 앞에 그 중간 범위에서
그 서술형 문제들 있죠? 1등, 행복한 1등급 말고. 그거도 다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는 게 서술형 막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